자, 오늘은 렌즈에 의한 상을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볼록 거울, 오목 거울을 봤는데요. 오늘은 볼록 렌즈, 오목 렌즈. 렌즈라는 것은 이제 빛이 통과되는 거죠. 투명하기 때문에. 거울 같은 경우에는 빛이 통과되지 않고 반사되죠. 오늘 배우는 렌즈는 빛이 통과돼서 이렇게 꺾여요. 꺾이는 건 이제 빛의 굴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빛의 굴절에 의한 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오른쪽 페이지 요 모습을 보고 빈칸을 채워봅시다. 자, 먼저 오목 렌즈. 일반적으로 학생들, 안경 쓰는 학생들이 이제 렌즈를 만져보면 중앙 부분이 얇고 바깥쪽이 두꺼워서 이렇게 손으로 느껴보면은 중앙으로 갈수록 오목하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칠판 글씨가 안 보이는 학생들이 쓴 그 렌즈가 바로 오목 렌즈예요. 자, 제일 가까울 때는 지금 답이 써있죠? 똑바로 서있고 물체보단 약간 작죠. 자, 멀리 있을 땐 어때요? 역시 멀리 있거나 아주 멀리 있을 때도 뒤집히지 않고 거꾸로 된 모습이 아니라 똑바로 서있고 다 물체보다 작죠? 그래서 여기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목 렌즈에 의한 상은 요 세 가지가 다 똑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볼록 거울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목 렌즈는 볼록 거울하고 상의 모습이 거의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밑에 나와 있는 이제 볼록 렌즈는 오목 거울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래쪽에 볼록한 렌즈, 돋보기라고 하죠. 볼록 렌즈에 대해서 봅시다. 자, 여기도 역시 제일 가까울 때는 똑바로 서 있고 물체보다 크죠. 나머지도 여러분이 한번 채워보세요. 시작. 일시정지 누르시고요. 자, 멀 땐 어때요? 지금 뒤집혀 있죠. 거꾸로 돼 있다. 그리고 실제 모습보다 약간 커 보이죠? 크다. 아주 멀 때는 역시 거꾸로 돼 있고, 그리고 실제 모습보단 작죠? 작다. 이것도 역시 지난 시간처럼 실험 영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오목 렌즈, 일반적으로 칠판 글씨 안 쓰는 학생, 안 보이는 학생들이 쓴 안경, 오목 렌즈를 보시면 가까이 있을 때나 멀리 있을 때랑 다 물체보다 작고 똑바로 서 있는 모습이죠. 자, 이번엔 돋보기로 한번 봅시다. 볼록 렌즈에 의한 상은 가까울 때는 똑바로 서 있으면서 크고요. 조금 멀리다 놓으면은 어느 순간 이게 뒤집혀요. 뒤집히면서 물체보다는 큰 모습이고, 좀 더 하면 나중에는 실제 모습보다 작으면서 뒤집힌 모습이 됩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렌즈에 의한 그 빛의 그 진행 경로를 보시면 오목 렌즈는 이렇게 퍼져요. 그리고 볼록 렌즈는 이렇게 빛이 모여서 여기에 이제 나무 같은 걸 대면은 불에 타죠. 그래서 볼록 렌즈를 이용해서 불을 붙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원시랑 근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 확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시는 이제 멀 원자를 쓰는데 이게 멀리 있는 게 안 보인다라는 게 아니라 그 정반대예요. 우리 눈이 있으면, 우리 눈이 있고 수정체에서 이제 빛이 굴절하죠. 수정체가 이제 볼록 렌즈 역할을 하는데, 이 물체가 생각보다 멀리 이렇게 빛이 모여요. 멀리 이렇게 멀리 보여요. 그래서 원시예요. 근시는 이제 반대로 안구가 생각보다 좀 길기 때문에 근시인 학생은, 우리 일반적으로 교실에서 안경 쓴 학생, 칠판 글씨가 안 보이는 학생은 사춘기 때 이제 몸이 자랄 때 안구가 생각보다 좀 좌우로 길어져서 빛이 이렇게 모이면 좀 더 가까운 곳에 모여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시각세포가 있는데 이곳에 모여 있지 않고 이곳보다 가까운 곳에 맺힌다 해서 근시예요. 그래서 근시는 가까울 근이지만 사실은 멀리 있는 그 칠판 글씨가 안 보이는 학생들이고, 원시는 가까운 곳이 안 보이는, 즉 책에 있는 글씨가 안 보이는 학생이고, 멀리 보이는, 이게 일반적인 경우, 일반적으로 칠판 글씨가 안 보이는 경우에요.
안 보이는 경우, 그런 경우 근시라고 하며, 이때 이런 학생들은 어떻게 교정하느냐, 빛이 너무 가까운 곳에 모여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오목 렌즈를 껴요. 안경 칠판 글씨 안 보이는 학생은 이렇게 오목 렌즈를 낀다고 했죠. 그럼 이 빛이 오다가 생각보다 멀리 이렇게 퍼져서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올 때 빛이 퍼져서 들어오기 때문에 시신경이 있는 곳에 이제 상이 맺힌다는 거죠. 반대로 이제 원시인 경우, 가까운 곳이 안 보이는 학생의 경우에는 볼록 렌즈를 껴줘서 그냥 들어오는 빛보다 조금 안쪽으로 몰려 들어와서 생각보다 평상시보다 좀 가까운 곳에 빛이 보이기 때문에 시각세포가 있는 요 망막에 상이 맺혀서 가까운 곳이 잘 보이고, 근시는 오목 렌즈를 껴서 이제 교정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에서 상이 맺히는 원리에 대해서 플래시 파일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목 렌즈, 칠판 글씨 안 보이는 학생이 쓴 요 렌즈, 요거에 의한 상은 항상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이 상의 모습이 작죠. 그리고 똑바로 서 있죠. 거꾸로 뒤집히지 않고. 요 상이 맺히는 원리도 역시 평행광은 초점에서 나가는 빛처럼 이런 광선의 경로가 변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정중앙으로 오는 빛은 그대로 직진해요. 그대로 관통해서 가기 때문에 이 빨간색 두 개의 선이 만나는 곳에 상이 맺히기 때문에 멀리 있으면 얘네 둘이 만나는 곳이 좀 가까운 곳에 있죠. 그래서 물체의 상이 작고, 가까운 곳에 있을 때는 멀리 있을 때보다는 이제 조금 크죠. 어쨌거나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우리 교실에서 안경 쓴 학생들은 실제 모습보다 사물의 모습이 작게 보이고, 당연히 그 학생의 눈도 안경을 벗었을 때 눈이 더 커 보이는 이유는 안경이 오목 렌즈다 보니까 원래 그 학생의 눈동자보다 작게 보여요. 그래서 교실에 이제 안경 낀 학생들이 안경을 벗으면 눈이 커 보이는 이유는 안경 때문에 눈알이 실제 모습보다 작게 보이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볼록 렌즈, 돋보기 같은 경우 어떠냐? 역시 평행광은 초점을 향해서 빛이 꺾이기 때문에 요런 광선의 라인이 생기고, 그 다음에 렌즈 중앙으로 관통하는 빛은 직진하게 하는데, 요 빨간 게 이 두 개의 라인이 만나는 곳에 물체의 상 이미지가 생겨요. 그래서 돋보기를 꼈을 때는 물체 실제 모습보다 커 보이죠. 그래서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 경우 돋보기를 대면 글씨가 커 보이죠. 근데 그 글씨를 좀 더 먼 곳에 갖다 놓으면 글씨가 뒤집히면서 실제 글씨보다 이렇게 커 보여요. 물론 이 경우에도 멀리다 갖다 놨을 때에는 요 두 개의 광선 라인이 만나는 곳이 여기다 보니까 실제 모습보다 작고 뒤집혀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럼 다시 교과서로 가서 아래쪽에 정리하기 문제를 푸는데, 오늘도 똑같은 방법으로 푸는 거예요. 오늘도 이쪽에는 오목 렌즈라고 쓰시고, 이쪽에는 볼록 렌즈라고 쓰시고, 요 화살표의 모습이 가까울 때, 멀 때, 아주 멀 때 어떻게 보이는지 그림으로 직접 그려보세요. 자, 오목 렌즈는 가깝든 멀든 무조건 실제 크기보다 작고, 화살표가 거꾸로 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멀어질수록 점점 작게 그리면 돼요. 이렇게 화살표의 모습을. 그 다음에 볼록 렌즈는 아까 어땠어요? 가까울 때는 커 보이는데 똑바로 서 있는 모습이고, 그거보단 조금 멀리 있을 때는 뒤집히면서 큰 모습이고, 아주 멀리 있을 때는 뒤집혀 있지만 실제 모습보다 작은 요런 화살표 모양이라고 했죠. 그래서 가까울 때, 그 다음에 멀 때, 그 다음에 아주 멀 때, 요 화살표의 모습이 이렇게 보인다라고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글씨로 쓰는 것보다 훨씬 직관적으로 잘 보이죠. 네, 이상으로 렌즈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